네, 6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x1, x2가 평균이 뮤 분산이 시그마 제곱인 모집단에서 임의로 추출된 표본이랍니다. 확률 표본이죠. 자, 확률 표본이니까 x1, x2 둘은 뭐야? 독립이죠. 그렇죠. 임의로 추출했다. 확률 표본이다. 이게 다 뭐라고? 각 표본들이 독립이다라는 뜻이라고. 되죠. 자, 그래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만 모두 고르면 자, 기억부터 뭐 해봐야 되죠. 그렇죠. 2분의 x1 더하기 x2는 뮤의 불편 추정량이네. 그렇죠? 불편 추정량인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 통계량의 뭘 구해? 평균을 구해 봤더니 그게 뭐가 나오면은 뮤가 나오면은 얘를 뭐라 부를 수 있어? 뮤의 불편 추정량이라고 부를 수 있다고. 그렇죠? 그러면 이 값을 뭐 해봐야 돼? 진짜 계산해 보면 된다고. 자, 어떻게 계산할까요? 자, 2분의니까 2분의 앞으로 나오고 그러면 이 x1 더하기 x2가 되고 얘 다시 쓰면 2분의 1 2x1 더하기 2x2가 된다고. 되죠? 근데 이 x1과 x2는 뭐라고? 모평균이 뮤 분산이 시그마 제곱인 모집단에서 나온 놈이라고. 그렇죠? 그럼 이 x1을 구하면 어떻게 돼? 얘도 뮤가 된다고. 되시죠? 이거는 많이 했다고 개념부터 해갖고 역대 기출문제도 풀면서 많이 해왔던 내용이니까 충분히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계산하면 2분의 1 뮤 더하기 뮤이므로 2뮤잖아. 그쵸? 2뮤를 2로 나눴으니까 뮤가 되네. 모평균이 되네. 그렇죠? 그럼 얘가 뭐라고? 모평균의 불편 추정량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되죠? 자, 또는 이것도 돼. 자, 표본을 내가 2개 뽑았어. 이렇게. 이 2개 뽑은 놈을 다 더한 다음에 이 표본의 개수로 나눴어. 이게 바로 뭐야? 이게 바로 표본 평균이죠. 그렇죠? 뭐 2개를 하든 뭐 3개를 하든 뭐 1개를 해도 상관없습니다. 뭐 10개를 해도 되고 다 어쨌든 표본을 뽑아서 더한 다음에 표본의 개수로 나누면 그게 뭐야? 표본 평균이라고. 자, 그럼 표본 평균의 평균은 뭐라는 걸 알고 있어? 우리가 모평균인 거 알고 있잖아. 그렇죠? 공부해갖고 알고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네, 진짜로 값을 계산해 보나 아니면은 얘가 표본 평균인 걸 알아서 그냥 가볍게 빠르게 이렇게 구하나 결론 뭐야? 어쨌든 평균을 구하면 뭐가 나와? 모평균이 나오므로 얘가 뭐라고? 불편 추정량이라고. 그래서 기억 맞다. 되시죠? 다음 니은 x1과 x2의 공분산을 구하면 뭐니? 자, 근데 우리가 맨 처음 문제에서 뭘 알고 있었어? 얘네들이 확률 표본이니까 x1과 x2는 뭐라고? 독립이라고. 그쵸? 이 두 변수가 뭐라고? 독립이라고. 그럼 독립인 변수들의 공분산이 몇이야? 0이죠. 그쵸? 0이면 독립이다는 성립 안 하지만 독립이면 0이다는 성립한다고. 그쵸? 이거는 뭐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기억하셔야 될 내용이고 어쨌든 두 변수가 뭐면 독립이면은 공분산값 뭐 상관계수값 다 뭐야? 0이죠. 그래서 0이다 맞게 됩니다. 되죠? 얘네들이 독립임을 이용해서 구하는 거야. 얘네들 막 진짜 공분산 구하려고 막 이거 막 이마 이거 막 이렇게 막 이거 계산할 필요 없다고. 그쵸? 이런 거 계산하지 마시고 그냥 독립이면 0이지 두 확률 변수가. 그쵸? 그걸 이용해서 푸는 문제였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디귿 2분의 x1 더하기 x2 아까 걔가 뭐였어? 표본 평균이었잖아. 그쵸? 앞에 기억 풀면서 우리가 체크했었잖아. 그쵸? 이 표본 평균은 정규 분포를 따르네. 자, 요런 문제죠. 자, 우리가 표본 평균이 정규 분포를 따른다. 이거랑 관련된 정리가 뭡니까? 그게 바로 중심극한 정리죠. 우리가 통계학을 해가면서 모든 갖가지 검정들이 다 성립하는 이유가 뭐야? 중심극한 정리 덕분이라고. 근데 중심극한 정리가 뭐야? 표본 평균이 그러니까 모집단이 무슨 분포든 상관없이 모집단이 정규 분포면은 표본 평균은 당연히 정규 분포 따릅니다. 왜냐면은 정규 분포에서 나온 놈들로 계산한 값이기 때문에. 근데 모집단이 무슨 분포든 상관없이 어떤 경우에는 표본 평균이 뭘 따라? 정규 분포를 따른다. 그렇죠? 그때 이때의 평균이 뮤고 분산이 n분의 시그마 제곱이다. 자, 이게 중심극한 정리라고. 되죠? 근데 중심극한 정리에서 어떤 조건일 때, 그렇죠? 어떤 조건일 때 따릅니까? 표본 평균이 정규 분포를 n이 충분히 크면, 그렇죠? n이 거의 무한되면
그쵸. 엄청나게 크면은 그때 표본 평균이 뭘 따라?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되죠. 근데 지금 요 문제는 n이 몇이야? 두 개만 갖고 했잖아, 표본을. 그쵸? n이 2라고. n 이 정도로는 뭐에 충분히 크다고 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표본 평균이 정규 분포 따라 안 따라? 안 따르게 된다고. 되죠. 우리가 표본 평균이 정규 분포 따른다는 무슨 정리? 중심극한 정리를 위해서는 무슨 조건이 필요해? n이 충분히 크다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얘는 뭐야? n이 2밖에 안 되기 때문에 충분히 크지 않기 때문에 그다음 모집단이 무슨 분포야? 지금 무슨 분포인지 안 나와 있잖아. 그쵸. 모집단이 정규 분포면은 n이 2여도 상관없잖아. 1이어도 상관없고 무조건 뭘 따라? 정규 분포 따른다고. 근데 지금 요 문제는 모집단이 무슨 분포를 따르는지 모르기 때문에 표본 평균이 정규 분포를 따르려면 뭐가 있어야 돼? n이 충분히 크다는 조건이 있어 줘야 된다고. 근데 지금 n이 2밖에 안 되기 때문에 디귿은 무슨 말? 틀린 말이 됩니다. 자, 그리고 통계학에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는 통계학 시험에서 이 n이 충분히 크다는 조건은 n이 몇 이상? 30 이상일 때 성립한다. 되죠? 30 이상이면은 정규분포 따른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충분히 크다는 게 30 이상이어야 된다고. 그렇죠? 근데 지금은 너무나도 말도 안 되게 n이 몇 밖에 안 돼? 2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정규분포 따르지 않는다고. 따르는지 알 수 없다고. 그렇죠. 뭐 따를 수도 있겠죠. 만약에 이게 지금 여기 무슨 분포인지 안 나와 있지만 모집단이 정규분포였을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 n은 2 숫자 뭐더라?가 너무 작잖아. 그렇죠. 이 정도 갖고는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 알 수 없다고. 되시죠? 그래서 디귿 틀려서 정답 몇 번? 1 번이 되는 1 번이 되는 정말 이 확률 표본 뭐 확 그다음에 분포에 대한 정말 기본적인 문제였다고 충분히 푸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네, 7번 풀어 보겠습니다. Z1과 Z2는 뭐래?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른답니다. 그쵸? 그리고 독립이고. 자, 이럴 때 다음 중 옳지 않은 것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제 24년 뭐 7급 아니면 뭐 이전 기출 문제들 풀어 봤으면은 요런 걸 알고 있습니다. 일단 Z1과 Z2는 뭘 따라? 표준 정규 분포 평균이 0, 분산이 1인 표준 정규 분포 따르고 있다고. 되죠? 자, 근데 Z1의 제곱은 뭘 따라? 표준 정규 분포 따르는 놈을 제곱하면 걔는 뭘 따라? 카이 제곱 분포 따르죠. 자유도가 1인. 되시죠? 자, 그다음에 카이 제곱 분포를 Z2도 당연히 표준 정규 분포 따르니까 제곱하면 카이 제곱 분포 따를 겁니다. 자, 카이 제곱 분포 따르는 놈들을 둘이 더하면 또 어떻게 돼? 그것도 역시나 카이 제곱 분포 따른다고. 더해도 카이 제곱 분포 따른다고. 대신에 여기 자유도가 뭘로 바뀌어? 더한 개수만큼을 적어 주셔야 된다고. 그래서 자유도가 2인 카이 제곱 분포 따를 겁니다. 되죠? 자, 요런 거를 기본으로 알고 있다라는 전제 하에서 이제 문제 풀겠습니다. 자, 1 번. 이 Z1의 제곱 더하기 Z2의 제곱은 무엇입니까? 2 번. Z1의 제곱 더하기 Z2의 제곱의 분산은 무엇입니까? 자, 요런 문제죠. 자, 근데 얘네들이 다 뭐라고? 카이 제곱, 자유도가 2인 카이 제곱 분포를 따르는 놈들이라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자유도가 2인 카이 제곱 분포의 뭘 구해? 평균과 분산을 구해보라. 이런 문제죠. 되죠? 자, 자유도가 n인 카이 제곱 분포의 평균은 어떻게 돼? 자, x가 만약에 자유도가 n인 카이 제곱 분포 따른다면은 평균은 n이고 분산이 뭐가 돼? 2n이 된다고. 그렇죠? 요것도 당연히 외우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이 정도까지는 당연히 외운 상태에서 시험장에 가주셔야죠. 그렇죠? 자, 지금은 자유도가 몇이야? 2니까 평균이 몇이고 2고 분산은 뭐야? 자유도의 2배 하는 거니까 4가 될 겁니다. 되죠? 그래서 정답 몇 번? 2번이 틀렸죠. 그렇게 해서 표준 정규 분포를 뭐 하면 제곱하면은 뭘 따라 카이 제곱 분포를 따른다만 알면은 풀 수 있는 쉬운 문제였습니다. 자, 요 밑에 나머지 3, 4번도 해보시죠. 3번 2의 루트 5의 Z1 마이너스 2Z2 값을 구하면 어떻게 되냐? 자, 요런 문제입니다. 자, 이거는 그냥 갖다가 평균 구해도 됩니다. 요렇게 갖고. 빼기 22Z2 뭐 요렇게 구할 수 있겠죠. 그쵸? 요거를 계산하면 된다고. 근데 Z1의 평균도 몇이야? 0이죠. 표준 정규 분포니까. Z2의 평균도 몇? 0이죠.
0 빼기 0은 0이니까 루트 5로 나누든가 말든가 뭐야? 0이죠. 그래서 3번도 맞는 문장이 되죠. 되죠. 원래는 뭐 이렇게 뭐 그냥 쉽게 풀 수도 있는 문제고, 자, 얘가 무슨 분포 따르는지를 우리가 알아도 풀 수 있다고. 지금은 이렇게 푸는 게 당연히 더 빠른데, 혹시라도 얘 뭐 분산도 그냥 차라리 이렇게 구하는 게 더 빠를 수 있는데, 자, 얘가 무슨 분포 따르냐,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잖아. 그쵸? 그럼 얘는 무슨 분포 따르는지까지도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봐 주시면은 뭐 좋긴 좋을 것 같다. 그쵸? 자, 얘도 표준 정규 분포 따라. 어쨌든 정규 분포 따라. 그다음 얘도 뭘 따라? 정규 분포 따라. 그다음에 정규 분포 따르는 놈들끼리 뭘 곱하고 숫자로 나누고 했어. 그쵸? 그러면은 그 값도 당연히 뭘 따라? 정규 분포를 따를 겁니다. 그렇죠? 빼기죠. 얘도 뭘 따라? 정규 분포 따를 거라고. 그쵸? 그럼 그때의 뭐 평균과 분산을 내가 진짜 요 방식대로 뭐 해주면은 계산해 주면은 여기 값 0, 여기 값 1인 거를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되죠? 요거는 뭐 나중에 뭐 정시간이 남으시면은 해보시고, 어쨌든 우리가 어떤 평균이든 분산이든 뭐 어떤 확률 변수의 평균과 분산 구해보라는 문제가 있을 거 아니야. 그쵸? 확률 변수의 평균과 분산을 구하라는 문제가 반드시 나올 겁니다. 그쵸? 자, 그때 푸는 방법 1, 진짜 구한다. 진짜 우리가 아는 평균 구하는 식. 그쵸? 그러니까 분산 구하는 식에다가 이거를 진짜 여기다 갖다 넣어. 이걸 진짜 이렇게 집어넣으라고. 되죠? 이렇게. 그다음에 우리가 아는 평균과 분산의 성질을 이용해서 구하는 거야. 루트 5분의 1이 곱해져 있잖아. 그럼 분산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나가? 5분의 1로 이렇게 나간다고. 되죠? 그쵸? 이렇게 나간다고. 제곱해서 앞으로 나간다고. 자, 요런 것들을 이용해서 진짜로 구하는 게 있고, 2번 이 안에 있는 이 변환된 요 어떤 변환된 뭐라 해야 될까요? 변환된 식이, 그쵸? 요 변환된 식이 무슨 분포 따르는지를 찾는다. 그쵸? 1 번과 2 번처럼 요 안에 있는 식이 무슨 분포? 카이제곱 분포 따른다는 걸 알면은 내가 카이제곱 분포의 평균과 분산 구하는 식을 공식을 알고 있으니까 쉽게 구할 수가 있다고. 되죠? 그렇게 해서 요런 두 가지 방법으로 푼다. 그래서 한 가지 방법만 생각하지 마시고, 당연히 첫 번째는 뭘 생각해? '이게 무슨 분포 따를까?' 한번 요런 생각을 먼저 해 주시고, 내가 이거 무슨 분포 따르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떠오르지가 않아. 도저히 못 풀겠어. 그땐 뭐 해? 진짜 어쩔 수 없이 무식하게 구해야죠, 시험장에서. 그렇죠? 요렇게 해서 풀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4번 해 보겠습니다. 자, 4번 안에 있는 식을 보니까 루트 Z1 마이너스 Z2의 제곱 분의 Z1 더하기 Z2. 자, 요렇게 돼 있죠. 되죠? 자, 그럼 얘는 일단 첫 번째로 뭐부터 생각하라고, 일단 무슨 분포 따르는지부터 한번 생각해 보라고. 되죠? 얘를 그냥 평균 구하려고 보니까 이 안의 식이 뭐해? 너무나도 뭐 어떻게 돼? 복잡하게 돼 있다고. 그죠? 이렇게 복잡하게 돼 있기 때문에 뭐 어떻게 쉽게 구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뭐 풀 수는 없어, 어떻게 쉽게.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풀 수밖에 없어? 무슨 분포 따르는지를 생각해서 푸는 수밖에 없다고. 되죠? 자, 그럼 위를 보면은 Z1 더하기 Z2잖아. 그쵸? 정규 분포 따르는 놈들을 더했으니까 뭘 따라? 정규 분포 따를 거라고. 그쵸? 그때의 평균은 0, 분산은 2일 겁니다. 그쵸? 왜냐면 얘네 어차피 평균이 0이니까 더해봤자 평균이 0일 거고, 자, 분산은 더하는데 얘네들이 뭐니까 독립이니까 그냥 분산끼리도 뭐 해줘? 더해주면 되죠. 되죠? 자, 그다음에 Z1 마이너스 Z2는 얘는 뭘 따라? 얘도 똑같이 평균이 0, 분산이 2인 정규 분포 따를 거라고. 되죠? 이거 똑같아. 마이너스지 뭐 어차피 분산은 더하니까 것들을. 그래서 평균이 0, 분산이 2인 정규 분포 따를 겁니다. 되죠? 자, 식변환 문제에서 우리가 확률 분포에 식변환 문제 맞닥뜨리게 된다고. 그쵸? 식변환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야? 표준 정규 분포를 찾는 겁니다. 이 식을 뭐 해줘서 표준화해줘서 뭘 찾아? 표준 정규 분포 꼴로 바꿔줘야 된다고. 그쵸? 얘는 표준 정규 분포는 아니잖아. 왜? 분산이 몇이니까? 2니까. 그쵸? 그럼 얘를 뭐 해줘? 표준화해 주려면은 Z1 더하기 Z2 빼기 평균 몇이야? 0 나누기 뭘로 나눠줘야 돼? 표준 편차 루트 2로 나눠줬을 때 얘가 뭐가 돼? 얘가 표준화돼서 얘가 표준 정규 분포가 될 거라고.
되시죠? 자, 이렇게 해서 바꿔줘야 된다고. 자, 밑에 분모도 루트하고 뭐에 제곱돼 있는데 요 안에 있는 확률 변수들끼리의 뭐 차가 표준 정규분포가 아니잖아. 얘도 똑같이 뭐가 분산이 2니까. 그쵸? 그럼 얘도 뭐 해줘? 표준화 해주려면은 Z1 빼기 Z2 빼기 0 평균 한번 빼주시고 그 다음에 뭘로 나눠? 표준 편차 루트 2로 나눠줘야 된다고. 그쵸? 그래야지 요 안에가 뭘로 바뀌어? Z 요렇게 표준 정규분포로 바뀌게 된다고. 되시죠? 자, 그래서 여기 루트 2를 막 나누면 안 되잖아. 그쵸? 빼기 0은 어차피 해도 상관없잖아. 빼기 0 하나 뭐 빼기 더하기 0 하나 어차피 값에 변함이 없으니까 빼기 0 해도 상관없는데 루트 2로 여기를 이렇게 나눠주고 내가 싶어. 그럼 똑같이 분모도 뭐 해줘야 돼? 루트 2로 나눠줘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루트 2가 이 루트 안으로 들어가고 제곱하고 다시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면은 분모의 루트 2로 들어가게 된다고.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요 위에 루트 2 나누나 요 값에다가 루트 2로 나누나 어차피 똑같은 루트 2로 나눈 거기 때문에 어차피 나중에 뭐에 약분되기 때문에 요 식에는 변함이 없다고. 되시죠? 자, 이거는 뭐 이런 문제 많이 풀어보셨으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식을 다시 정리해서 어쨌든 뭐 표준화했다고 치고 다시 쓰면 어떻게 돼? 얘는 어떤 놈의 평균을 구하는 식이 돼? 표준 정규분포 따르는 확률 변수 나누기 루트 표준 정규분포 따르는 확률 변수의 제곱 요런 꼴이 된다고. 되죠? 그렇기 때문에 루트 z 제곱분의 z 자 요게 무슨 꼴이야? t분포 꼴이라고. 그쵸? 자 t분포는 어떻게 생겼어? t분포는 어떻게 만들어? 표준 정규분포 나누기 루트 카이 제곱 분포 나누기 얘의 뭐 자유도. 자, 요런 글로 해서 t분포를 만들죠. 되죠? 자, 그런데 우리가 z제곱이 뭘 따른다는 걸 알고 있어? 자유도가 1인 카이 제곱분포 따르고 있는 걸 알고 있다고. 그렇죠? z제곱 보면은 바로 뭘로 바꿔야 돼? 카이 제곱이구나라고 생각해내야 된다고.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유도가 1이기 때문에 요게 1로 나누나 마나 상관이 없으니까 요렇게 쓸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럼 위에는 뭐고? 표준 정규 분포고 밑에는 뭐야? 자유도가 1인 카이 제곱 분포를 1로 나눈 다음에 거기다 뭐 한 거야? 루트 씌우는 거잖아.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얘가 결론은 얘가 뭘 따른다는 거 내가 알고 있어? 자유도가 1인 t분포를 따른다는 걸 알게 됩니다. 되죠? 자, 자유도가 1인 t분포의 뭘 구해? 평균 구하라는 거잖아. 그쵸? 그럼 t분포는 평균이 몇인데 t분포는 표준 정규분포랑 똑같이 뭐? 평균 0에 대해 대칭인 놈이라고 t분포는. 그쵸? 그렇기 때문에 평균이 몇? 0이 되게 됩니다. 되죠? 뭐 열심히 막 뭐 이렇게 계산해 갖고 결국 이걸 찾아냈는데 그쵸? 뭘 열심히 뭐 어떻게든 막 찾고 해 갖고 어떻게든 뭐 찾아내긴 찾아냈다고. 네. 그래서 결론. 자, 요 문제는 두 가지가 담겨져 있다고. 첫 번째 뭐야? 식변환하는 문제가 있죠. 확률 분포의 식변환. 그래서 확률 분포 단원에서 공부하게 된다고. 저 확률 분포에서 막 이렇게 막 식이 막 복잡하게 나왔을 때 이거를 어떤 분포를 따르는지 찾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돼? 식을 변환해 줘야 된다고. 그쵸? 요 식변환하는 데 가장 큰 핵심이 뭐야? 바로 표준화라고. 우리가 모르는 요 Z 더하기 Z2 모르잖아. 그쵸? Z 더하기 Z2가 뭔지 모른다고. 그쵸? 얘를 뭐 해줘? 표준화를 해줘서 뭘로 만들어? 얘를 표준 정규분포 따르는 확률 변수로 바꿔주라고. 그쵸? 그래서 요 식에 존재하는 값들을 다 Z 아니면은 뭐 Z의 제곱 뭐 이런 꼴로 뭐 해줘? 만들어 주시라고. 그쵸? 이렇게 만들어 주고 나면은 우리는 그때 뭐 각 확률 분포의 정의에 따라 확률 분포에 정의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쵸? T분포는 표준 정규분포 나누기 카이 제곱 분포를 자유도 n으로 나눈 거다. 그쵸? 뭐 이런 정의들 있잖아. 카이 제곱 분포는 표준 정규분포의 제곱들을 뭐에 n개 더한 거다. 자유도가 n인 카이 제곱 분포는. 되죠? 다음 F 분포는 뭐야? F 분포는 자유도가 n인 카이 제곱 분포 나누기 자유도가 m인 카이 제곱 분포. 이렇게 카이 제곱 분포의 비를 이용해서 구한다. 되죠. 자, 그런데 어쨌든 뭐 카이저 분포가 다 Z제곱이니까 이게 여기가 이렇게 Z제곱으로 돼 있을 수도 있다고 이렇게. 이런 걸로. 그럼 얘는 뭐해? 자유도가 1, 1인 F 분포 따르게 되죠.
그렇죠. 어쨌든 우리가 표준 정규 분포로 어쨌든 식을 바꿔 줘야지만 얘네들이 무슨 분포를 따르는지 알게 돼서 우리가 이게 무슨 분포 따르는지 알게 되면은 그 뒤부터 평균 분산 아니면 뭐 어떤 분포를 따르는가 이런 문제를 푸는데 쉽게 풀 수가 있다고. 되죠. 자, 다음에 2번 두 번째로 여기 적어 놨죠. 그쵸? 확률 변수에 평균과 분산을 구해 보세요라는 문제가 나오게 되면은 첫 번째 뭐에 식변환 위에서 배운 식변환 기술을 통해서 이게 무슨 분포 따를까를 일단 찾아본다. 그래서 생각은 한번 해 본다. 다음 2번 나는 이거 도저히 식변환 어떻게 아무리 생각을 머리를 쥐어 짜내도 어떻게 식변해내야지 어떤 분포를 따르는지 찾아내기가 너무너무 힘든 것 같다. 그쵸? 그런 경우에는 뭐에 진짜로 확률과 분산의 성질을 이용해서 구해 줘야죠. 근데 만약에 문제에 어떤 확률 변수의 제곱 이런 거 구하라 그랬어. 그쵸? 그럼 얘가 무슨 분포 따르는지 알면은 뭐 쉽게 구할 수도 있는데 도저히 내가 얘가 무슨 분포 따르는지 모르겠어. 그쵸? 그런 경우에는 뭘 이용해? 분산식 이용하면 되잖아. 그쵸?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은 뭐야? 분산이니까 우리가 x의 평균과 분산만 알고 있으면은 제곱의 평균 구할 수 있다고. 그쵸? 이런 식으로 성질을 이용해서도 구할 수 있다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 방향으로 좀 생각해서 풀어보시면 도움이 되겠다 하면서 확률 분포에 대한 좀 요 부분이 가장 뭐에 가장 좀 어렵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변환하는 거 몇 개를 넣어서 문제를 만들어 봤습니다. 네, 8번 모평균을 뭐 하라고? 검정해 보랍니다. 그쵸? 그다음에 표준 편차가 10인 모표준 편차도 알려줬어. 그쵸? 내가 이미 모분산을 뭐해? 이미 알고 있는 상태라고. 그럼 그냥 뭘로 검정하면 돼? Z 검정해 보면 되죠. 그쵸? 그래서 검정했을 때 검정 통계량 값과 그때의 검정 결과 구하래. 어떤 문제? 진짜 쉬운 문제죠. 그쵸? 자, 풀어보겠습니다. 자, 모평균의 검정의 검정 통계량 어떻게 구해? 표본 평균 빼기 모평균 나누기 루트 n 나누기 시그마. 자, 요렇게 구하죠. 검정 통계량을. 그쵸? 자, 표본 평균 구하였더니 8이 나왔대. 8 빼기 모평균 기무가설일 때 구하는 거니까 검정 통계량은 기무가설일 때의 모평균 10 나누기 시그마 몇 10 나누기 n 몇 100 루트 100 너무 숫자가 이쁘죠? 10 나누기 10이니까 여기는 어차피 1이고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2만 남겠네. 그래서 검정 통계량 몇 번? 3번 아니면 4번이죠. 마이너스 2니까. 그쵸? 자, 그럼 이거를 이제 검정해 보래. 그쵸? 근데 여기서 실수할까 봐 요 문제를 제가 넣어 놨다고. 어떤 점을 실수할 것 같냐? 대립가설을 봐줘야 됩니다. 우리가 검정할 거는 결국 뭐야? 대립 가설이 어떤지를 새로운 이 가설이 맞는지를 한번 새로운 가설이 의미가 있는지를 검정하는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검정의 마지막 최종적으로 이제 검정을 할 때 아니 검정 일단 시작부터 물론 대립 가설을 설정해 놓는데 어쨌든 우리가 마지막에 검정을 판단할 때는 이 대립 가설이 지금 이게 무슨 검정인지를 잘 알아줘야 된다고. 되죠? 자, 지금 대립 가설이 어떻게 돼 있어? 모평균이 10보다 크니. 그쵸? 그럼 이거 무슨 검정이야? 우측 단측 검정이죠. 그쵸? 이렇게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기강력을 어디서만 만들어? 우측에다만 만들어 놓는다고. 그쵸? 크다를 검정하는 거니까. 되죠? 자, 근데 얘가 지금 내가 정규분포 따르는 표준 정규분포 따르는 어쨌든 검정 통계량 값을 구해 봤더니 몇이 나왔어? 마이너스 2가 나왔죠. 그쵸? 0에 대해 대칭인데. 그다음에 우리는 우측 단측 검정이기 때문에 기강력을 어디다가 만들어? 오른쪽에다 갖다 만들 건데 무슨 값이 나왔어? 마이너스 값이 나왔다고. 되죠? 자, 이러면 어떻게 돼? 당연히 기울가설 채택이죠. 그쵸? 기울가설을 기억할 수가 없다고. 정답 몇 번? 4번이 되는 문제라고. 자, 우리가 뭘 실수할까 봐 제가 문제를 냈냐면은 자, 마이너스 2 구했어. 그다음에 유의 수준 내가 5%만 봤어. 근데 5%에 해당할 값이 몇이야 지금? 1.645죠. 어? 마이너스 2인데 그럼 마이너스 1.645랑 비교했다고 치면은 더 얘가 더 극단적인 값이네. 오케이, 그럼 기울가설 기각하고 3번 찍을까 봐. 우리가 대립가설도 안 보고 왜냐면 또 시험 중에 뭐 이게 모의고사지만 진짜 시험의 마인드로 만약에 풀게 되면은 우리가 대립가설을 깜빡하고 안 볼 수도 있다고. 그쵸. 그럼 검정통이랑 값만 보고 '아 얘는 뭐야? 아 원래 그 Z값 구하던 애들보다도 뭐해? 아 좀 극단적인 값이네.' 하고 기울가설 기각이지 하고 3번 찍을 수도 있잖아.
그쵸. 자 요런 실수하지 말고 문제에서 뭐 문제를 전부 다 완벽하게 꼼꼼히 읽으란 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게 뭐니까 검정이니까 뭐는 중요해? 대립가설은 중요하니까 대립가설 정도는 반드시 문제 풀 때 읽어 주셔라. 그쵸. 요런 의미를 담아서 제가 문제를 출제했다고. 그쵸. 요런 낚시에 낚이시지 말라고. 제가 푸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2가 아니라 뭐 예를 들어 뭐 1.3 이런 값이었으면 너무 쉽게 푸셨을 거라고. 그쵸. 근데 -2 조금 특이한데?' 하고 풀면은 어때? 낚일 수가 있다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뭐 다들 안 낚이셨기를 바라면서 그쵸. 문제를 항상 꼼꼼히 읽어서 얘가 어느 쪽 단측 검정인지 그쵸. 양측 검정인지 자 요런 거를 미리 간단하게 문제 보자마자 적어 놓을 수 있잖아. '이거 우측 단측이네.' 오케이. 이렇게 적어 놓고 문제 풀 수 있잖아. 그쵸. 요렇게 해서 실수하지 마시라. 자 요런 말씀 드리면서 8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9번 풀어 보겠습니다. 9번 추정에 대해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되죠. 자 기억 첫 번째부터 풀게요. 자 실내 구간 길이는 표본 평균이 커지면 커지니 자 실내 구간 길이 구하는 공식 어떻게 돼 있어? 2 곱하기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자 요런 꼴로 생겼다고. 누구? 모평균일 때. 되죠. 근데 이제 요즘 점점 모평균도 말고 모평균의 차이 또 모표준 편차 아니죠. 모분산 또 모분산의 비실내 구간 구하라는 문제도 점점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각각 공식들을 잘 외워 주셔야 되고 일단 기본 꼴은 요렇게 생겼다. 자 여기가 뭐야? 분포값이죠. 그쵸. 각 신뢰 수준에 맞는 분포값 95% 면은 뭐 Z 0.025 그다음에 어떤 내 이 추정량 구했는데 얘가 T 분포 따른다 그러면 T 0.025 그쵸. 뭐 F 분포 따른다 그러면은 F 0.025 값을 이용해서 써주는 분포 값이 들어가 주시고 그다음 뭐가 들어가? 표본의 크기 n이 들어가고 자 그다음에 여기 뭐가 들어가? 시그마 그쵸. 모 표준 편차가 들어가죠. 또는 모표준 편차를 내가 구할 수가 없어. 그럼 여기 시그마 대신 뭘 쓰기도 해? S, 표본 표준 편차를 쓰기도 하죠. 되죠? 어쨌든 요 부분은 뭐야? 이 우리가 구하고 하자 하는 이 점추정치에 그죠? 점추정량에 뭐가 들어가? 점추정량의 표준 편차가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되죠? 그래서 요런 꼴로 보통 생겼다. 실내 구간 길이 구하는 공식은. 되죠? 자, 근데 표본 평균이 커질수록이잖아. 그쵸? 이 식 어디를 봐도 뭔 없어? 표본 평균은 없잖아. 그쵸? 표본 평균이 이 식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니까 얘가 아무리 뭐 커지든 작아지든 변하든 말든 이게 변해 안 변해? 안 변할 거 아니야. 그쵸? 그렇기 때문에 기억 틀렸죠. 되죠? 자, 실내 구간 길이에 영향을 끼치는 놈이 누군지 반드시 알아주셔야 됩니다. 되죠? 그래서 누구? 여기 신뢰 수준. 그쵸. 신뢰 수준에 따라 요 K 값이 변하기 때문에 신뢰 수준. 그다음 누구? 표본 크기. 그다음 뭐에? 표준 편차. 자, 요렇게 세 가지가 신뢰 구간 길이에 영향을 끼친다. 자, 요거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니은 표본 분산은 모 분산의 일치 추정량이니. 그렇죠? 추정량의 좋은 조건에 뭐가 있어? 불편성도 있는데 그 밑에 뭐가 있어? 일치성도 있잖아. 그쵸. 그렇기 때문에 불편 추정량이면서 또 일치 추정량이기까지 하면은 너무너무 좋은 추정량이라고 되죠. 자, 근데 우리가 추정 단원에서 누구를 배워? 모평균의 추정량, 점추정량, 표본 평균과 모분산의 점추정량 뭘 배워? 표본 분산을 배우죠. 그쵸. 얘네들을 왜 배워? 얘네들만 따로 왜 배워? 얘네들은 불편성도 만족하면서 일치성도 만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무슨 추정량? 이미 검증된, 이미 통계학적으로 증명된 좋은 추정량이기 때문에 배우는 거야. 되죠? 그래서 표본 분산 구할 때 우리가 불편성을 만족하기 위해서 어떤 걸 해? n-1로 나누죠. 그렇죠? n으로 안 나누고 n-1로 나눠야지만 불편 추정량이 된다고.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요 일치 추정량이냐를 증명하는 건 너무 어렵습니다. 통계학 개론을 넘어서는 내용이라고. 그쵸. 각종 무슨 뭐 부등식 막 각종 공식 막 이런 거 써 줘야 되기 때문에 넘어서는 문제긴 한데 그냥 우리가 그냥 이 정도는 알고 가자고.
우리가 추정에서 배우는 요 두 가지 추정량, 표본 평균과 표본 분산은 그냥 매우 매우 좋은 추정량이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성질은 다 만족한다. 그러니까 요런 문장이 나오면 그냥 '아 맞다.' 생각하자. 그쵸. 이 정도만 좀 외우고 이 정도만 그냥 생각하고 외울 필요도 없죠. 그냥 요렇게 그냥 '얘네들이 무조건 좋은 추정량이야.' 자 요렇게 생각하고 시험장에 가 주시면 좋겠다. 그쵸. 그다음에 옛날에 시험에서도 나왔던 문장이기 때문에 뭐 이제 시간이 흐르고 흘러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쵸. 뭐 나올 가능성 매우 적긴 하지만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 한번 기억을 다시 상기시키려고 한번 넣어 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디귿. 표본 표준 편차는 그렇게 치면은 오케이 표본 평균과 표본 분산이 불편성, 일치성 만족하는 좋은 추정량인 거 알았어. 근데 표본 표준 편차는 모표준 편차의 불편 추정량이니 이 불편성 만족해? 자 요런 문제죠. 자 근데 우리가 또 다시 돌아가서 추정 단원에서 뭐만 배워? 표본 평균과 표본 분산만 배운다고. 왜? 왜 표본 표준 편차는 안 배워? 왜 안 배울까? 왜냐면은 모표준 편차의 불편 추정량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쵸? 추정량이 좋은 조건에 뭐가 있어? 1 번이 불편성이잖아. 그쵸? 평균 구했을 때 얘를 평균 구했을 때 얘가 이렇게 시그마가 나와 줘야지 불편성을 만족하는 거 아니야. 그쵸? 근데 실제로 진짜 표본 표준 편차의 평균을 구해 보면은 시그마가 안 나온대. 불편성을 만족 못 한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추정량이라고 당장 배울 수가 없는 거야. 불편성조차 만족을 못 하니까.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표본 편집 편차는 굳이 추정 단원에서 안 배우는 이유다, 그게. 그쵸? 그래서 요 디귿 문장은 뭐 지금까지 한 번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혹시라도 처음 이 문장을 보게 되면은 너무너무 어려우실 수 있으니 그냥 요 정도 이거 외울 필요도 없잖아. 그냥 생각해 보면 되잖아. 표본 평균이랑 표본 분산만 좋은 추정량이라고. 되죠? 그렇기 때문에 표본 표준 편차는 불편성도 만족 못하는 안 좋은 추정량이다. 그렇죠? 요렇게 정도는 생각해서 가실 수 있기 때문에 자 이 정도는 기억해 달라 하고 문제에 넣어 뒀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또 이런 의문이 뭐 이제 시험 앞뒀는데 이런 의문이 생기시면 안 되는데 각종 추정과 검정 단원 보면은 원래 시그마가 들어가야 될 자리에 모 표준 편차를 도저히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모집단을 다 조사해야지만 구할 수 있는 값이기 때문에 시그마 대신에 뭘 쓰는 경우가 있어? 표본 표준 편차를 갖다 쓰는 경우가 있잖아. 그쵸? 그럼 이 경우는 왜 그런 건가요? 왜? 얘가 얘의 불편 추정량이 아니라며. 그쵸? 아닌데 왜 막 갖다 쓰는 거야? 그쵸?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다고. 자, 그래서 요거만 뭐 간단히 그냥 상식 수준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추정과 검정 단원에서 나오는 갖가지 공식들은 우리가 표본 평균과 표본 평균과 이 아니죠. 그쵸? 다시 모평균과 모분산을 이용해서 만든 공식이야.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얘네의 추정량으로 표본 평균과 표본 분산을 갖다 쓰는 겁니다. 되죠? 자, 그런데 각 어떤 공식 중에서 요 시그마 제곱 모분산을 써야 되는데 루트 시그마 제곱을 쓰는 부분이 있는 거야. 그쵸. 루트 시그마 제곱을 써야 되는데 모분산을 구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뭘 써? 루트 표본 분산을 쓰겠죠. 그쵸. 근데 루트랑 제곱이 사라지다 보니까 S가 튀어나오는 거지. 그쵸. 이 공식에 원래는 뭘 써? 모 표준 편차를 원래 쓰려고 했는데 그거 대신에 표본 표준 편차를 쓰는 게 아니라 원래는 모분산을 쓰려고 했는데 모분산을 못 쓰니까 그거에 대한 추정치인 뭘 써? 뭘 갖다 써? 표본 분산을 갖다 쓰게 되고 거기에다가 루트하다 보니까 표본 표준 편차도 튀어나오게 되었다. 자 요런 말입니다.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거는 뭐 시험과 관련 없고 그냥 우리가 통계학 공부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냥 요런 상식 정도는 알아두셨으면 해서 설명드린 거고 결론 중요한 내용 뭐야? 모표준 편차는 표본 표준 편차는 모표준 편차의 불편 추정량이 아니다. 자, 요거 한 줄 정도는 기억해 주셔라. 자, 요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다행인 점은 요즘 문제 추세가 그쵸? 22년에 뭐에 필수 과목이 된 이후에는 최근 문제들을 분석해 본 결과 이렇게 얘네들은 다 뭐 하는 거야? 기억은 빼고 니은 디귿 같은 거는 뭐 한 거야? 단순 암기하는 거죠. 그쵸? 내가 단순 암기해서 외웠으면 맞추고 아니었으면 틀리는 그런 문제잖아. 그쵸? 이런 문제들은 요즘 잘 안 나온다. 약간 좀 지양한다. 그쵸?
내 진짜 실제로 구해 볼 수 있는 얘네 기억은 구할 수 있잖아. 기억은 우리가 실내 구간 길이 구하는 거 진짜 실제로 구해 볼 수 있잖아. 어떻게 되는지 다 알고 있잖아, 수학적으로. 그쵸? 요런 것들이 주로 나오지. 일치 추정량이다, 불편 추정량이 아니다. 자, 이런 거는 뭐해? 통계학 개론을 넘어서서 증명해야 되는 그런 문장들이라고. 되죠? 그래서 옛날에는 요런 문장들이 좀 나왔지만 요즘에는 그래도 이런 단순하게 증명은 내가 지금 수준에서 못하고 단순하게 암기해서 가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 자, 이런 애들은 좀 잘 안 나오는 추세니까 자, 내가 배우지 않은 내용이 나왔다. 그럼 어쩔 수 없이 뭐 찍어야 될 수는 있지만 근데 그런 건 거의 잘 안 나온다고.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막 이런 거지 너무 걱정해서 막 너무 많이 외우다 보면은 외울 게 너무 많다고 통계학에서. 그쵸? 외워야 될 설명 문장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거기까지는 너무 비효율적인 공부니까 그냥 지금까지 배운 수준, 지금까지 기출문제에 나온 수준 자, 요 정도까지만 외워주시고 이것만 들고 가서 시험을 잘 치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10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10번. 회귀 분석이 나와 있는데, 되죠? 근데 밑에 분산 분석표가 나온 게 아니고, 그러고서 뭘 구해보세요. 그쵸? 뭐, 표본 상관 계수는, 아니 뭐 결정 계수는, 그쵸? 뭐 아니면은 뭐 다른 거는, 뭐 이런 문제들이 나올 거 아니야. 그쵸? 자, 이런 문제일 때는 내가 예를 들어 뭐 회귀 계수의 추정량은 뭐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죠. 근데 이거는 뭐 공식이 이미 정해져 있어. 그쵸? SX 분의 SXY 뭐 이런 식으로 공식이 있는 문제는 공식을 써서 구하시면 되는데 이거 상관계수는 그쵸? 상관계수는 이것만 띡 주고 상관계수는 자,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풀어야 되냐? 그럴 때는 무조건 정말 정말 너무 중요한 식 상관계수는 회귀계수의 추정량 곱하기 SY분의 SX다를 이용해서 푸시면 된다고. 그쵸? 그래서 요거를 반드시 또 까먹으시진 않았겠죠. 그쵸? 회귀 분석에서 너무너무 많이 나온 공식이기 때문에. 그쵸? 이거는 반드시 외우고 가주셔야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잊으셨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요 문제를 넣어 놨고 내가 이 공식만 뭐에 외우고 있으면은 뭐 이 문제 푸는 거는 뭐 어렵지 않죠. 그쵸? 표본 상관 계수는 회귀 계수의 추정량. 여기 추정된 회귀식 나와 있네. 회귀 계수의 추정량 몇이야? 2분의 3이죠. 2분의 3 곱하기 SY분의 SX를 구해줘야 된다고. 그쵸? 자, 근데 이 SY는 뭐야? SX든 아무튼 얘는 뭐야? SYY에다가 루트 씌운 거죠. 그쵸? 그럼 SYY가 뭐야? 얘는 시그마 Y 빼기 Y의 평균의 제곱들을 다 더한 게 SYY라고. 그쵸? 그리고 얘가 뭐야? SST죠. 그쵸? 이 정도까지 흐름을 알아주셔야 된다고. 되죠? 근데 여기 어디 봐도 이 제곱합에 대한 조건이 문제에 나와 있지가 않잖아. 그쵸? 대신에 뭐가 나와 있어? x와 y의 표준 편차가 나와 있다고. 그쵸? 그럼 그걸 이용해서 자, 요렇게 바꿀 수도 있다고. 얘네를 다시 쓰면은 루트 시그마 x 마이너스 마이너스로 여기다 썼죠. x 마이너스 x의 표본 평균 빼기 제곱이라고. 그쵸? 이게 sx고 거기다가 루트 씌운 놈을 sx라고 쓰기로 했다고. 그쵸? 자, 그럼 밑에도 똑같이 써주면은 시그마 y 빼기 바와이의 제곱에 루트 씌운 놈. 자, 요렇게 되겠죠. 되시죠? 자, 근데 요거를 뭘로 나눠? n-1로 나누는 거야, 이렇게. 그쵸? 분자에도 n-를 나눴고 분모에도 n-를 나눴으니까 똑같은 걸 했으니까 식은 변함이 없습니다. 되시죠? 자, 그렇게 하고 나면은 이게 뭐야? 이게 바로 표본 분산 구하는 공식이죠. 그쵸? 그 표본 분산 조그맣게 이렇게 쓸게요. SX의 제곱. 요거 구하는 공식이 된다고. 밑에도 똑같이 뭐? Y의 표본 분산의 제곱 구하는 공식이 됩니다. 아, 이게 Y의 표본 분산 구하는 공식이 된다고. 되죠? 자, 그다음에 제곱끼리 뭐해? 이렇게 없애질 수가 있으니까 그럼 최종적으로 어떻게 쓸 수 있어? 2분의 3 곱하기 Y의 표본 표준 편차분의 X의 표본 표준 편차. 자, 요렇게도 적어줄 수 있다고. 되죠? 자, 여기에 있는 S는 대문자 S야. 대문자 S. 대문자 S는 뭐야? 루트 제곱합이라고. 그쵸? 근데 그거 제곱합끼리의 B는 뭐랑 똑같아? 표준 편차의 B랑도 똑같다고. 왜? n-로 나누게 되면 어차피 같은 식이 되니까. 되죠? 자, 그래서 요렇게 푸는 문제
한 3번, 두세 번 정도 시험에 나와준 적이 있으니까 자, 요렇게 풀 수 있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자, x의 표본 표준 편차 2, y의 표준 편차 6이니까 6분의 2 집어넣어서 띵띵 계산하면 뭐만 남어? 2분의 1만 남으니까 0.5 정답 2번 되는 어떤 문제? 풀만한 문제였다. 되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뭐야? 1번 뭐야? 요 공식, 회귀 분석에서 요 공식 어떤 걸 구하라 했을 때 어떤 조건들, 각종 식들을 주고 구해봐라 하는데 내가 공식으로 풀 수 없는 그런 걸 구하라는 문제에서는 반드시 R은 B 곱하기 SY분의 SX. 자, 이거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되고 다음 제곱합의 B는 문제의 제곱합의 B가 있으면 바로 구하시면 되는데 제곱합의 B가 없고 표준 편차가 나와 있으면 표준 편차의 B로 구해도 상관이 없다. 표준 편차 나누기로 구해도 상관이 없다. 같은 거다라는 거를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